안녕하세요. 시사몽땅입니다. 일본이 터키의 새로운 무인 항공기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 8월 29일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새로운 무인 항공기인 바이렉탈 아킨지에 대한 양산기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터키의 새로운 쌍발 무인 항공기 바이락탈 아킨지는 미국의 MQ-9을 웃도는 최대 이륙 중량을 자랑하며 페이로드는 TB2의 10배에 달하는 대형기로 터키군이 가장 기대하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참고로 아킨지는 오스만 제국 시절의 정찰 및 선발부대로 사용된 경기병을 가리키는 터키어입니다. 지금까지 아킨지는 정식 승인을 위한 테스트를 반복해왔는데 지난 8월 29일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초청한 양산기 인도식이 열려 정식으로 터키군 전력으로 추가됐다고 터키의 현지 언론인 데일리 사바지가 보도했습니다. 아킨지 무인 항공기는 EOIR 센서와 함께 A사 레이더가 표준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터키의 베스트셀러 무인 항공기인 바이렉탈 TB2에서 운용하던 UAV 전용 정밀 유도무기 MAM 시리즈에 더해 터키산 대전차 미사일 LUMTAS와 정밀 유도 키트를 장착한 MK81 및 MK82, MK83 마찬가지로 터키가 개발한 벙커 버스터인 SARB-83과 NEB-84 여기에 사거리 250km의 터키산 소메이 순항 미사일과 추정 사거리 65km로 알려진 터키산 메를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마찬가지로 160km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터키산 페레그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터키가 개발한 아크바바 대 레이더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엄청난 무기 장착 능력을 봐도 터키가 새로 개발한 아킨지 무인 항공기는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임무보다 전투에 특화된 무인 항공기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물론 아킨지가 유인 전투기와 비교하여 비행 성능은 떨어지지만 일반 전투기에서는 불가능한 긴 채공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긴 사거리를 가진 무기를 활용해 지상 공격을 감행하거나 위험 부담이 높은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지만 터키의 TB2 무인 항공기와 비교하면 기체는 10배나 커졌고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가격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다만 동등한 성능을 갖춘 미국의 MQ-9 무인 항공기와 비교하면 아킨지의 도입 비용이 저렴하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5천만 달러 이하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언론에서는 아킨지의 도입 비용으로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를 예상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 MQ-9의 도입 비용은 4,940만 달러 정도이며 이 비용은 미 공군이 2021년에 16대를 발주했을 때의 기체 단가이며 지상관 제장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만도 작년에 MQ-9을 도입했으며 당시의 대당 도입 비용은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지상관 제장치와 유지보수 서비스 등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대만의 도입 비용은 매우 비싼 편이며 만약 관련 비용을 포함해 아킨지의 도입 비용이 5천만 달러를 밑돌면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무인 항공기 시장을 평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터키의 아킨지에 일본이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일본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MQ-9B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아킨지의 양도식의 방위관을 직접 보내 아킨지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터키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모두 참석하고 터키와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에서도 많은 참석자들을 초청해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들은 아제르바이잔과 필리핀, 일본의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일본 관계자들의 참석에는 다소 의외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석이 확인된 3개국 중 아제르바이잔은 TB2의 고객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후 정식 동맹관계를 체결하는 등 터키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고 필리핀은 터키의 T-129 아탁 공격 헬기 조달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터키 방위산업계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터키의 언론들은 일본의 방위관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의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차세대 경장갑 기동차 후보 중의 하나로 터키제 전술장갑 차량인 요리크를 선택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지만 일본의 무기 조달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터키제 UAV는 미국의 UAV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터키 언론들은 일본의 정치적 입지가 넓지 못하고 미국의 입김에 놀아나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 마음대로 무기를 선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앞서 말했듯 차세대 경장갑 기동차 후보 중에 터키제 차량이 들어가 있는 만큼 터키 방위산업이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가성비 높은 장비에 눈을 돌리고 있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터키제 차량이 후보로 들어가 있는 일본의 차세대 경장갑 기동차 사업에 대해 알아보면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마츠사의 경장갑 기동차의 후속 차량 조사를 2019년에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에 위탁했으며 2019년부터 3년간 시험 차량 취득 비용으로 14억엔의 예산을 탄해 연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차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지만 터키의 데일리 사바지는 누를기계의 요리크 전술 장갑 차량이 자위대의 차세대 경장갑 기동차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의 누룰 기계는 다양한 장갑 차량을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이며 이 회사가 만든 에지데르 시리즈는 터키군 외에도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카타르와 세네갈, 그리고 조지아와 튀니지에서 2,000여 대 가까운 수주 실적을 올렸으며 현재는 모로코가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모델입니다. 이 회사가 새로 개발한 전술장갑 차량 요리크는 지뢰 및 즉석 폭발 장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V자형 모노코크 바디를 채택했으며 외부에는 확장 가능한 복합장갑이 부착되어 승무원 보호 능력이 높고 최대 7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크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타입과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타입, 로켓탄을 탑재한 타입 및 안티드론 시스템을 탑재한 타입, 그리고 RWS를 탑재한 타입 등 임무에 따른 다양한 파생형이 준비되어 있으며 기본 장비가 아닌 옵션으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화학과 생물, 방사선 및 핵물질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데일리 사바지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터키 방위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 방위성의 LAV 프로그램의 후보에는 요리크 외에도 4가지 종류의 장갑 차량이 후보로 선정되어 있어 최종 승자는 시험 차량에 의한 비교 테스트 후에 발표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러시아 국방부도 미국의 MQ-9을 웃도는 신형 쌍발무인 항공기인 알티우스의 양산기 인도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터키의 바이렉탈 아킨지의 인도식과 거의 같은 시기에 양산기의 존재를 알렸기 때문에 터키를 의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일본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이 운영하는 무인항공기 TB001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은 중국 무인항공기의 위협을 받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합망료 간부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이 운영하는 BGK-005 무인항공기를 확인했다고 지난 8월 25일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에는 같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이 운영하는 무인항공기 TB001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25일에 확인된 BGK-005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84기, 해군이 21기를 사용하고 있는 무인항공기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1240kg이고 150kg 정도의 무기 적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BGK-005는 정찰 및 감시형과 무장형의 두 종류가 존재하며 최대 운용고도 8,000m의 채공시간은 약 40시간으로 미국의 MQ-1에 해당하는 기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체는 2013년과 2018년에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발견된 무인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에 확인된 대형 무인 항공기 TB001은 처음 발견된 중국 무인 항공기라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형 무인 항공기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형 무인 항공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대형 무인기에 맞설 수 있는 대형 무인기는 MQ-9과 터키의 아킨지밖에 없으며 터키의 에킨스는 미국의 MQ-9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지만 터키 언론의 말대로 일본은 미국의 입김에 놀아나는 국가여서 미국의 눈밖에 난 터키의 대형 무인 항공기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만과 같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금액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MQ-9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사몽땅이었습니다.